홍카콜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됐습니다. 오늘은 새해 인사 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부 묶어서 하는 그런 날로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적토마처럼 무장무예의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새벽부터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를 체포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다른 나라 이런 독재자를 체포하는 게 이번이 처음 아니죠. 얼마 전이죠. 노르웨가도 체포를 한 일이 있고 파나마 침공한 일도 있고 또 칠레에 또 CIA가 관여한 일도 있어요. 마두로가 체포됐다는 것은 미국이 보도에 나왔듯이 서방구 일대는 내 영역이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쪽으로 침투하지 마라.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지만은 또 한편은 남미에 미국 턱 밑에서 반미 운동을 하는 독재자는 그냥 넘기기가 어렵죠. 말하자면 이게 마약 사범, 미 국내법 위반 혐의로 체포를 했지만은 사실상 이게 침공이나 마찬가지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4년 전에 침공을 했어요. 우크라이나는 나라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 핵탄두를 가지고 있었던 게 세계 3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국, 소련, 우크라이나.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핵탄두를 미국, 영국, 러시아가 부다페스트 각서를 통해 가지고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핵탄두를 전부 해체하고 또 러시아로 가져가고 그랬죠. 그런데 안전보장을 약속을 하고 푸틴이 침공을 했어요. 중국이 지금 시시각각 대만 점령을 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또 곧 그린란드도 병합하겠다고 나서고 있죠. 근데 그린란드 위치를 보면 덴마크나 미국이나 별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가 새해부터 봐야 되는 것은 이젠 신제국주의 시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신제국주의 시대가 도래를 했다. 국제현실이 굉장히 냉혹해졌습니다. 이제는 동맹국도 없고 우방도 없고 제국주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국제관계를 단절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가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적개시할 필요도 없고 우리로서는 실리외교, 실용외교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미중 패권 시대에 우리가 어느 한편에 함몰돼서 줄을 설 수는 없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따라서 그거는 선택적으로 외교 활동을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제국주의가 도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정오와 분열의 시대 이 계속되어서 되겠습니까? 서로가 정오하고 서로가 눈만 뜨면 싸우고 욕질하고 분열의 시대. 정오와 분열의 시대는 이제 끝을 내야 할 겁니다. 그 끝내기 위해서 우선 첫째 민주당이 내란 정국은 정치권에서는 졸업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금년 1월부터 이젠 내란 관련 이게 내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하겠죠. 거기에 이제 판결이 계속되고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1월 중에 끝날 겁니다. 1월 중에 끝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법부에 모든 걸 맡기고 민주당은 민생과 국익 수호에 앞장을 서주는 그런 여당이 되기 바랍니다. 정청래 대표도 탈레반처럼 매일 마이크 들고 야당 욕하는 거 이젠 그만해도 돼요. 그만해 줬으면 합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은 얼마 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게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용병 세력을 당에 들여놓고 또 용병 세력 통해서 그 또 기생을 해서 부귀를 누린 그런 자들이 그 당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대국민 속죄를 해야 돼요. 속죄를 해야 되고 그 당이 다시 살아나려면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은 제거를 해야 돼요. 그 용병에 기생해서 부귀영화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정리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유사 종교 집단에 함몰된 그 당의 책임당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책임당 정리하는 건 간단해요. 거기에 신천지 교인 명부 확보하고 통일교 교인 명부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 당헌 명부 전부 이거 한 돌리면 그거는 1시간도 안 돼서 적출이 다 돼요. 그런 유사 종교 세력, 종교 집단 거기다가 정광훈 세력도 있죠. 그거는 자유통일당인가 당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중당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당원들 다 정리하고 순수 정통 보수주의 사람들만 모여서 당을 새롭게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의힘은 거구 유튜브들 그거 좀 정리해야 돼요. 거구 유튜브들 설친 게 문재인 중기부터 그랬죠. 문재인 중기부터 매일 뭐 방송에 이상한 썸네일 붙여가지고 폭망했다, 이제 망했다, 뭐 그래가지고 노년청 푼돈이나 울고 먹는 그런 거구 유튜브들 그 손절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서 거구 유튜브하고 통화를 하고 거구 유튜브 지시대로 국정 운영을 한 그런 흔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또 진영 논리를 좀 탈피했으면 해요. 내 진영의 사람이라면 도둑놈이라도 좋다. 남의 진영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도 나쁜 놈이다. 그런 식으로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국익만 보고 갔으면 합니다. 국익이라는 게 나라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익입니다. 국익이라는 게 이중적 개념이죠. 그냥 국가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전체 이익입니다. 그게 국익 개념인데 국익만 보고 가자. 보수 진보 논쟁이 우리 사회에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한 20년이 지속되어 왔어요. 이제는 극단적인 보수 진보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진영 논리를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수주의 사람들은 자유를 최우선시하고 진보주의자들은 평등을 최우선시합니다. 근데 자유도 평등도 둘 다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조화점을 찾아야 돼요. 보수주의자들은 성장을 중요시하고 진보주의자들은 분배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 그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조화점을 찾아야 돼요. 극단적인 진영 논리를 새해는 좀 탈피하도록 합시다. 보수 진보에 배척되는 관계가 아니고 양날개입니다. 그리고 수레의 양대축입니다. 한 날개가 부러지면 새는 날 수가 없고 수레의 한 축이 부러지면 수레가 가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진영 논리를 탈피하고 조화로운 그런 대한민국이 새해에는 될 수 있도록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새롭게 출발을 해서 새해에는 적토마가 들판을 내달리듯이 거침없이 세계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인사는 오늘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